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제3노조가 작심 성명을 냈습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마치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당시의 그 실체들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정말 저도 이 성명을 보고 소름이 돋았으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탄생되지 않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MBC 제3노조의 충격적인 성명. MBC에서 겪은 공산당 인민위원회의 실체, 몸서리치는 그 만행들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MBC 제3노조는 성명 제목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MBC에서 겪은 꼬미니즘, 린민위원회의 추억, 2017년 12월 최승호와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의 모습, MBC 노동조합 제3노조 성명. 충격적인 성명이라 있는 그대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젊은 한국 사람들은 자본주의 한국에서 태어나 자본주의 한국에서 자라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이다. 책에서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코민이라 불리는 인민위원회가 정치, 경제, 사회, 사법 등 모든 결정을 하는 체제라고 알려준다. 인민위원회라 6.25 전쟁 때 남한 마을을 점령한 인민군은 지역마다 인민위원회를 구성해 지주와 지식인들을 색출하고 이들을 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인민재판에 넘겼다. 인민재판에서는 검사와 판사, 변호사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인민군의 군정위원이 주도하여 재판부를 구성하고 인민들 앞에서 그 죄상을 탄핵한 뒤 죽창질로 즉결 처형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과거 사또 재판과 같은 이 규문주의 재판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이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회적 처벌과 함께 단행하기 때문에 그 공포스러움은 극에 달한다라고 평하고 있다. 보통 공산당 인민위원회가 장악한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붉은 완장을 차고 다니며 마을 곳곳에 혁명을 부르짖는 포스터가 붙여져 있다. 그러한 모습이 2017년 12월 최승호와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 MBC 식당 입구와 엘리베이터 홀, 로비 곳곳에 새로운 보도국 앵커 박성호와 손정훈의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직전까지 보도본부장을 하던 오정환 본부장은 8층 보도국 사무실 한복판에 전화기 한 대, 종이 명함 한 장만 부여하고 앉혀놓고는 아무 일도 부여하지 않았다. 보도국장을 하던 문호철 국장은 날씨, 중계차, PD를 맡겨 새벽마다 출근하게 하였고, 배현진 앵커는 난방도 안 되는 조명 창고에 유폐시켰다. 과거 김장겸 사장 때 특파원을 다녀오거나 좋은 보직을 했던 언론노조원 기자는 파업에 나선 동료 기자들 앞에서 반성의 맹세를 하고 이후 최승호 사장이 들어서자
감사국으로 발령받아 파업 불참 기자들을 조사하여 해고하는 일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인민군 앞잡이처럼 더 가혹하게 경력 기자 채용과 관련한 비리 여부를 캐 물었다. 이들은 MBC 파업 불참 기자 몰아내기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는데 그 첫 번째가 정상화위원회라는 조사기구의 발동이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파업 불참 기자들의 과거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해고와 정직 등 가혹한 징계를 상신하였다. 이에 출석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을 내고 대기 발령 장소를 정상화위원회 사무실로 지정하였다. 조사에 나와도 중징계, 안 나와도 중징계라는 식이었다. 조사 과정에서도 중징계감이다. 윗선을 대라, 수사 의뢰할 수 있다 등의 겁박을 일삼았다. MBC 정상화위원회 이후 이들은 파업 불참 경력 기자 50명을 몰아내기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과거 5년간의 채용이 모두 채용 비리라면서 과거 직장에 공문을 보내 경력을 제대로 채웠는지 행실이 어땠는지 문의하면서 공개적으로 뒷조사를 하였다. 그리고는 채용 무효를 하겠다라면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왜 이 회사에 남아야 하는지 서명하라고 위무에도 없는 일을 다그치고는 같은 시기에 1년차 이상 직원들의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세상에 왜 입사 1년차 이상 기자를 명예퇴직시키는가? 뒷문을 열고 토끼몰이를 하는 격이었다. 그렇게 해서 10여 명의 경력 기자들이 회사를 떠나게 된다. 남은 기자들에게는 기자 자격이 없다라면서 강제 전직 교육을 강행하였다. 기자 자격이 없으니 영상 편집을 배워 영상 편집자가 되라는 것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광기가 흘렀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오직 노조의 대표부가 경영진이 되어 회사 전체를 쥐락벼락하면서 반대파들을 숙청하겠다라는 흉흉하고도 살기가 넘치는 기운이 상암동 MBC를 짓누르고 있었다. 이후 노조 간부들의 잔치가 시작되었다. 특파원 12명을 소환한 자리에 기자, 회장 출신 3인이 워싱턴, 도쿄, 베이징 특파원으로 발령받아 나갔다. 앵커도 기자, 회장 출신이 하였고 사장은 노조 위원장 출신 2명이 번갈아 가면서 했다. 박성재 사장 때 임원들 가운데 대 6명이 박성재 사장의 입사 동기 기자들이었고 해고자 출신들이 앞다투어 본부장을 했다. 공로상, 우수상이란 명목으로 시도 때도 없이 포상이 이루어졌고 누구는 1천만 원 받았네, 누구는 2천만 원 받았네 하는 돈잔치가 이어졌다. 공산주의가 별거인가? 노조 간부를 위한, 노조 간부에 의한 노조 간부들의 회사를 만들어 그들의 선전선동을 뉴스로 둔갑시켜 틀어댄다면 매우 비슷한 광경이 되는 것이다. 인민위원회를 뜻하는 꼬민이
MBC 내에는 기자회, 카메라 기자연합회, 언론노조, 집행부 등의 이름으로 존재할 뿐이지 도대체 인민위원회와 뭐가 다르다는 것인가? 이제 그들의 잔치는 끝났다. 공영방송이란 이름으로 언론 자유의 속임수 아래 광포하게 군림하던 언론노조의 해방군은 막을 내려야 한다. 할매들이 밥상머리 푸념처럼 말한다라는 공산주의 이념 타령이 MBC 제3노조에게는 이렇게 실감나게, 그것도 몸서리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직접 겪었으니까. MBC 노동조합 제3노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MBC를 꽉 잡고 있는 게 바로 전과사범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MBC 제3노조는 보수 성격의 이 노조지요. 그러니 그동안 MBC 제3노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이 좌좀 소굴, 공산당 소굴로 변한 저 MBC 반드시 박살내야 합니다. 그동안 MBC가 한 그 죄행 얼마나 많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MBC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MBC 제3노조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